안녕하세요. 골든칩입니다. 오늘은 조금 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자신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30분 정도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골반을 풀고 허리를 움직이고 몸이 원하는 만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몸을 위해 시간을 쓰려고 하면 내 안에서는 늘 같은 목소리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니까짓 게 무슨 운동이야. 빨리 나가서 일해야지. 배부르게 먹었으면 됐지. 넌 좋은 걸 누릴 자격이 없어. 나는 평생 그 목소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나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했습니다. 내가 쉬려고 하면 일어나라고 했고, 내가 편안해지려고 하면 더 어려운 일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내 나이 56,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 평생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몸을 돌보는 것도, 취미를 갖는 것도,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가드닝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식물을 들여다보고 새잎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흙을 만지고 삽목을 하고 작은 공간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일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오래 편안하게 즐기지 못했습니다. 내 안의 목소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머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걸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더 쓸모있는 일을 해야지. 나무의사 공부를 해야 한다. 죽을 때까지 일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목소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깊이 즐기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곳으로 나를 밀어넣었습니다. 결국 나는 스스로 변성의 용광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어려운 나무의사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책의 분량도 아니었고 외워야 할 수많은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마음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몰랐고 왜 자꾸 무너지는지도 몰랐습니다. 누가 나를 억지로 끌고 간 것도 아니었고 누가 반드시 그 공부를 해야 한다고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난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어떤 힘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일기를 쓰면서도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면서도 나는 그 마음들을 붙잡고 계속 버텨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나무의사 시험 응시 자격을 취득했고 시험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뒤 모든 책을 보자기에 싸서 그대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펼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나를 움직여온 그 목소리의 정체를 알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몸은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몸의 소리를 무시하며 살았고, 아파도 움직였고, 피곤해도 버텼고, 쉬어야 할 때도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발차기를 하고 조금씩 몸을 움직였습니다. 에스테틱에서 근막을 풀기 시작하면서 몸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굳어있던 몸이 풀리자 나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풀리면 마음도 함께 숨을 쉬기 시작한다는 것을. 몸은 평생 나에게 말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프다고, 쉬고 싶다고, 이제는 그만 버티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 몸의 목소리보다 무의식 깊은 곳의 명령이 언제나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암호화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기록했고 노트만으로는 부족해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금융 뉴스를 읽고 세상의 구조를 관찰하고 서로 흩어져 있는 점들을 연결했습니다. 나는 내가 금융을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내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금융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동시에 나의 내면의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멈추지 못하는가? 왜 나는 쉬면 불안할까? 왜 나는 늘 어려운 길을 선택할까? 왜 나는 좋은 것을 앞에 두고도 편안하게 누리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죄책감부터 올라오는가? 내가 정말 추적하고 있었던 것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목소리의 정체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나는 그 목소리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마음.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평생 누군가를 대신해서 살아왔던 대리 실행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남을 위해 많이 희생하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양보했고, 많이 참았고, 내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삶이 온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을 돌본 많은 한국 여성의 삶과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물론 내 삶에도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좋은 것을 양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좋은 물건을 발견해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겨도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늘 같은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네가 지게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걸 가져? 네한테 이런 좋은 것이 가당키나 해? 그 정도면 충분하다. 배부르게 먹었으면 됐지. 좋은 건 다른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거야. 나는 좋은 것들을 앞에 두고도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전에 죄책감이 올라왔고, 손을 뻗기도 전에 내가 먼저 물러났습니다.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것은 애초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져도 되는 것들의 목록에서 좋은 것은 늘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것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몫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목소리는 물건이나 음식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선택할 때도 그 마음은 작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 내가 기대어도 될 것 같은 사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편안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쳤습니다. 좋은 사람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 곁에 머물기에는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니까짓게 무슨 자격으로 이런 사람의 사랑을 받아? 그 목소리가 올라오면 나는 좋은 사람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나는 좋은 것을 싫어했던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너무 낯설었고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감각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힘든 사람은 익숙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관계, 내가 계속 애쓰고 움직여야 유지되는 관계는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했습니다. 참고, 일하고, 감당하고, 먼저 움직이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되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내가 대신 움직였고, 위험이 감지되면 내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누군가 하지 않는 일이 보이면 내가 대신했습니다. 굳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아무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은 내가 수행하면 되었습니다. 그런 삶은 힘들었지만 익숙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대리 실행자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 앞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받는 것, 보호받는 것, 기대는 것, 편안하게 존재하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나는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대신 수행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아프도록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나에게 편안함이 아니라 불안을 주었습니다. 좋은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삶이 편안해지려고 하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당장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았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시작하면 더 어렵고 더 쓸모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좋은 것이 가까이 오면 나는 그것을 누리는 대신 내가 먼저 도망쳤습니다. 무의식 속의 그 목소리는 나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것은 너의 몫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좋은 것을 가질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행복을 선택할 자격이 없다고. 너는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희생과 양보의 삶이기 이전에 좋은 것을 가질 자격이 없는 존재처럼 나 자신을 삶에서 제외한 채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바타처럼 누군가를 대신해서 움직이는 대리 실행자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위험이 생기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어려운 일은 내가 맡고 힘든 일은 내가 감당하고 다른 사람이 편안하도록 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좋은 감정이나 좋은 삶을 대신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 편안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 사랑받거나 좋은 것을 소유하거나 기쁨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대신 수행했던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굳은 일, 위험한 일, 책임져야 할 일, 누군가가 피하고 싶은 일, 누군가가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좋은 것은 대신 느낄 수도 없었고 내가 직접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대리 실행자로 살아온 내 삶의 구조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발견한 노예의 마음이었습니다. 노예의 마음은 좋은 것을 기꺼이 양보하는 착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것을 원할 권리도, 선택할 권리도, 가질 자격도 없다고 믿게 만드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게 만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리 실행자는 그 마음의 명령에 따라 타인의 필요와 위험에는 즉시 반응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행복과 욕구 앞에서는 작동을 멈추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목소리는 올라옵니다. 내가 스트레칭을 할 때도,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을 때도, 편안하게 쉬려고 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도, 무언가 좋은 것을 나에게 주려고 할 때 그 목소리는 말합니다. 니까짓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나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것을, 그 목소리가 내 본래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오랫동안 내 삶을 지배해온 무의식의 오래된 명령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당장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그 목소리는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올라온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일해야지, 쉬면 안 돼, 좋은 걸 네가 뭘 가져, 너는 먼저 해결해야지. 그 목소리가 올라오면 이제는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가? 꼭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내 몸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이 선택은 나를 살리는 선택인가? 나는 좋은 것을 싫어했던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감히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랑 앞에서 도망치도록 길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쉬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 아닙니다. 쉬는 순간 존재의 자격을 잃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나는 어려운 일을 좋아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수행할 때만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니까짓게 무슨 운동이야. 그 목소리가 올라왔지만 나는 몸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골반을 풀고 허리를 움직이고 굳어있던 몸을 천천히 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나를 움직여온 오래된 명령을 거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몸을 돌보는 사람이 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삶에서 빠져있던 나를
다시 살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몸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잘 쉬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습니다. 편안한 공간을 만듭니다. 내 몸을 돌봅니다. 예전에 나는 살아남기 위해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 살았고, 위험이 느껴지면 가장 먼저 움직이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잘 살아가기 위해 나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삶만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필요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대견한가.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합니다. 니까짓 게 네가 무슨 자격으로 빨리 일해야지.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올라와도 나는 내 몸의 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나는 이제 그 목소리와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좋은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을 가질 거야. 이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야. 나도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 나도 사랑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고. 내가 그 목소리의 명령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수록 내 몸은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내 마음도 조금씩 긴장을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도망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사람 곁에서도 불안에 떨며 달아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죄책감 없이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면 내 삶도 조금씩 본래의 리듬을 되찾게 될 것 같습니다. 변성의 용광로를 견디고 그 이후에 또 긴 터널도 지나온 나에게 오늘은 이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잘 버텼다고. 너는 좋은 것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고. 너는 행복을 원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라고. 너는 편안한 삶을 거부했던 것도 아니라고. 다만 오래전부터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는 존재처럼 살아왔을 뿐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고.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나를 움직이려 하겠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는 그 목소리와 함께 살아가더라도 대견한 나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돌보며 살아가자고. 좋은 것을 스스로 나에게 주고 좋은 삶을 선택하고 내 몸과 마음을 보호하며 누군가의 삶을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다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골든칩이었습니다.